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시기를 이용해서 시집 만드는 간단한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윤동주 한용우님 시를 드렸거든요. 자, 편집에 가셔서 모두 선택하고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편집에 가셔서 복사해 주시면 복사가 될 거예요. 조금 빠르게는 컨트롤 A 하시면 전체 선택이 되시고 컨트롤 C 하시면 복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시길에 오셔서 이곳에다가 내용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그냥 내용을 컨트롤 V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잖아요. 그럼 미리 보기 보시면 이렇게 줄이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화면에 보여지는 이 줄 단위로 여러분들이 태그를 일일이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저는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래로 돌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편집기를 이렇게 설치해 놨었습니다. 페이지 에디터라고 하는 편집기였죠. 자, 편집기 설치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강좌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얘를 눌러서 편집기를 이렇게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컨트롤 V 하고 눌러서 이런 식으로 글을 입력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조정을 하고 가셔도 좋고 가셔서 하셔도 좋은데 여기서 간단하게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동주님 시라고 하는 시와 그리고 한용우님 시라고 하는 시 두 개가 대도비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제목들이 보이죠? 그리고 시 내용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저는 윤동주님 시에 윤동주님만 일단 표현해 주고요. 범위 잡고 얘 눌러서 H1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간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얘 눌러서 H2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다시 반딧불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도 H2로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제목이니까요. 서시도 H2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기의 새벽도 H2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한용우님 시는 H1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저는 지금 진행을 다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줄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다 정돈하고 가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저장하고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페이지 편집기에서 작업한 대로 이런 식으로 줄이 바뀌어서 처리돼서 들어가 있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 X 눌러서 닫고요. 이때 여러분들 이렇게 비어있는 이런 줄들을 한꺼번에 제거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눈을 감고 간다 이 사이에도 마찬가지게 빈 줄들이 있는데 이런 빈 줄을 한꺼번에 지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부분을 컨트롤 C 복사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찾기라고 되어 있는 곳에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모두 바꾸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겨 있는 글들을 아무것도 없이 바꿀 내용에다가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처리하겠다 하고 모두 바꾸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비어져 있는 줄이 되는 거죠. HTML 명령어는 이렇게 빈 줄은 빈 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보시면 모든 애들이 다 일제히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먼저 한번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장 버튼은 얘가 저장 버튼이고요. 혹은 파일에 가셔서 저장하셔도 되겠죠. 파일에 가셔서 저장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고요. 자, 그럼 이곳에다가 시집이라고 제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집이라고 쓰고 저장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 위치에 이렇게 시집이라고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원고가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고요. 만약에 찾기, 바꾸기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메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검색에 가시면 찾기 바꾸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여시면 돼요. 자, 일단 제가 닫아 볼게요. 그리고 검색에 가셔서 찾기 바꾸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가지고 와 볼게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시집 만드는 재료 안에 제가 필요한 것들을 다 넣어 놨거든요. 전자책은 전자책 압축 파일, EPUB이라는 압축 파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EPUB이라는 압축 파일 안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자책의 구성 요소들이 나와 있겠죠. 이 위치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섹션 001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자책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실제로 장들이 나눠져 있거나 이러시면은 섹션에 관련된 파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자, 일단 스타일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디자인을 담당하는 CSS가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제가 만들어서 드린 걸 일단 불러와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기존 파일 추가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기존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셨던 혹시 CSS가 있으시다면 해당 CSS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북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하고 열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폴더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화살표가 생겼죠?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들어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기존 파일 추가해 주시고 책에 사용될 표지라든지 사파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범위 잡으실 때는 컨트롤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연속적인 범위 잡으실 때는 첫 번째 클릭하시고 Shift 누르셔서 마지막에서 클릭해 주시면 연속적인 파일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실 거예요. 자, 열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미지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폰트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기존 파일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폰트로 들어갔고 폰트는 이렇게 3개를 다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코법체는 한국 출판인 회의가 무료로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는 서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 사이트에 가셔서 전화번호 등록만 해 놓으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드렸고요. 열기 해서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폰트 안에도 폰트가 들어간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 안에 오디오, 목소리 파일을 넣거나 비디오 파일을 넣고 싶으시면 오디오 비디오에 넣어주시면 되고 기타 여러 가지 파일들은 이곳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최소의 이제 필요한 것들 여러분에게 드렸고요. 여러분 여기 북 디폴트 CSS를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수업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CSS를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글꼴 추가라고 되어 있는 곳에 폰트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폰트 추가 태그입니다. 나중에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바디에는 바디 태그니까 전체 문서에는 글꼴을 BT1이라는 글꼴을 썼는데 BT1 글꼴은 제가 선언한 글꼴 이름이에요. 그래서 코법체의 바탕체 중간 두께의 미디엄 크기를 제가 BT1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한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서 쓰는 BT1은 이 글꼴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아무튼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미리 보기 이렇게 한 거 보시면 여기는 바탕체 계열이 아니라 지금 고딕체 계열로 되어 있잖아요. 넣기는 했지만 해당 문서가 이 스타일을 아직 받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스타일을 해당 문서가 끌어다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섹션 1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타일 시트 연결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시트가 이렇게 다 보일 거고요. 여기다 체크해 주시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스타일이 적용된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반영되지 않은 거 아실 수 있겠죠. 실제로 반영이 됐는데 빠르게 전환이 안 된 것 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섹션 001이라고 하는 문서로 가보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딕티에서 지금은 바탕체 계열로 변한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스타일이 추가된 거는 태그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스타일을 추가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부 파일로 존재하는 스타일을 됐나요? 현재 XHTML 문서에 탑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홈페이지 만드는 기술하고도 동일한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아무튼 이렇게 외부 파일이 탑재돼서 이곳에 이 문서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함께 번역이 될 수 있도록 처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된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윤동주님 시라고 부르는 이 윤동주님은 아까 왼쪽 정렬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바뀐 거 확인되시나요? 자, 그렇게 바뀌었던 이유는 여기 H1이라고 하는 태그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돼 있어서 선택자가 지금 H1인 거죠. 본문에 H1을 쓰고 있는 태그들은 글자 정렬 방식을 가운데 정렬해줘라 이렇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간 거죠.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H2라고 쓴 얘네들도 헤딩 태그 2라고 쓴 얘네들도 가운데 정렬이 되길 원한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기다가 H2라고 열거형으로 H1과 H2 모두를 글자 정렬 방식을 가운데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사실 요 시 제목과 본문 사이에는 좀 여백이 생기는 게 좋겠죠. P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혹은 BR 태그를 이용해서 줄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패딩이나 마진이라고 하는 스타일로 일제히 한꺼번에 벌릴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목과 본문들이 다 붙어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럼 제가 이 부분만 한번 처리 한번 해볼게요. 이곳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2라고 하는 태그한테만 제가 적용할 건데 여기다가 마진 다시 버텀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거는 박스형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눈을 감고 간다라고 하는 H2를 쓴 아이의 범위, 면적 아래쪽을 바깥쪽 여백을 마진이라고 얘기하고 안쪽 여백을 패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깥쪽 여백 아래쪽만, 버텀이 아래쪽이라서 아래쪽만 여백을 좀 주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한 4줄 정도를 떨어뜨려 볼게요. 4EM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저희가 쓰고 있는 이 한 줄에 해당되는 됐나요? 높이 그게 4줄이 이렇게 이 줄에 해당되는 게 4줄 정도가 같은 높이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선택자가 H2였잖아요. 그래서 H2 태그를 쓰는 모든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일제히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냥 워드를 쓰시거나 이럴 때 조금 고급스럽게 쓰셨다 하면 스타일이란 서식을 많이 쓰셨을 텐데요. 이 CSS가 그런 스타일의 일종, 서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간격을 벌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각 제목마다 제목 위에다가 뭘 넣어줄 거냐면 이미지 아이콘 하나씩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간다 위쪽에다가 제가 사진을 하나 넣어볼 거거든요. 약간 이모티콘 같은 성격의 사진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넣으실 때는 이 버튼이 그림 삽입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삽입해 놓으셨던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곳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플라워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한번 넣어볼 거거든요.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그림이 한 장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림을 보니 지금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눈을 감고 간다 요 위쪽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이미지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어요 하는 것도 스타일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점이 찍혀 있는 이런 스타일은 클래스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만들어 놨지만 아까 H2처럼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해서 적용해 주세요. 이럴 때 적용되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얘를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C 한번 눌렀고요. 다시 스타일에 가셔서 이 이미지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선택자는 적용하실 때 클래스라고 쓰시고 다운표 2개 넣어주시고 한 칸 이상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이름을 호칭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 이곳에 적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만약에 나머지 반딧불이나 모든 시 제목 위쪽에 이렇게 넣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부분을 컨트롤 C 복사하셔서 다시 하실 필요 없이 이곳에다가 컨트롤 V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쪽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천천히 나머지 다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일단 다 넣었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이미지를 넣은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넣어 주실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자, 내용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 끊고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봬요. 수고 많으셨습니다.